돈이란 게 생각보다 굉장히 허상에 가깝더라고요.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1970년대 짜장면이 정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2023년이니까 짜장면이 6,3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짜장면을 이때 사서 5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63배를 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그리고 짜장면이 똑같은 양이고 사실 옛날보다 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꾸로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화폐 가치의 역수, 그게 이제 물가인데 물가가 올랐어요 라는 게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주면은 집지도 않아요. 10,000원짜리 줘도 잘 거들떠보지 않아요. 5만 원 정도는 돼야 왜냐면 이거 가져가서 뭐라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10,000원 갖고 거의 다 됐었는데 지금 5만 원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건 물가가 사실은 비싸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아니라 돈 자체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는 그대로 아파트 하나인데 돈 자체가 싸지니까 4억짜리가 8억이 됐고 10억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버는 행위가 결국 돈을 화폐로만 갖고 있으면 계속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억이 있어요. 그럼 이건 과연 10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를 봤더니 대부분 지금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을 보면 10년에 2배 정도를 잡더라고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10년에 2배 정도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100억이 10년 뒤에는 50억 정도의 가치라는 거고 또 10년 뒤에는 25억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화폐로만 갖고 있다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돈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 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집이라는 뭐 꼭 집을 투자라는 얘기는 아닌데 갖고 있으면 이 집 한 채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샀을 때 100억이었던 집이 10년 뒤에는 200억이 돼 있고 20년 뒤에는 400억이 돼 있는 건 집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이 싸진 거예요. 근데 돈을 100억으로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 50억이 되고 20년 뒤에 25억이 됩니다. 가치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걸 이제 원인을 따져보자면 1970년대 미국에서 이제 달러랑 금을 교환해주는 그 금태환을 없앤 닉슨 대통령의 정책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복잡한 것보다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돈은 화폐로서 점점 가치가 하락하는 중.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갖고 있는 투자물을 갖고 있었을 때 오히려 돈의 양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네, 느낌이 옵니다. 일단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근로를 더 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더 해서 수익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상향을 하고, 맞아. 그랬을 때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거를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맞아요. 그걸 1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집값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 통합팽창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통합팽창이 뭐냐면 지금의 이 세상의 돈을 빚으로 찍어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준비지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준비지급률이 10%면 10%의 돈만 있으면 그 10배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은행이 10억을 갖고 있으면 100억을 돈을 다시 찍어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준비지급률에 따라서 화폐가 팽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비지급률이 한국이 7%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14배를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통화가 계속 팽창하는 중인데 이 통화 팽창을 조절하는 게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 팽창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팽창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팽창은 하는데 덜 팽창하냐 더 많이 팽창하냐 딱 이거고 이 비율만큼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기는 싸움을 못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해집니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가난해져요. 나는 열심히 월급을 받는데 이 통화 팽창 때문에 가난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까를 고민하는 게 투자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10년에 2배 이상 성장하는 뭔가를 찾으면 돼요.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땅이든 금이든 은이든 구리든 비트코인이든 집이든 뭐 하다못해 뭐 알트코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뭐 롤렉스나 샤넬도 가치가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만 있다면 다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도 그렇습니다. 예. 교육은 자기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고 교육의 투자 수익률은 400% 정도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투자해서 내 몸값이 오르는 게 사실 1번인 것 같아요. 투자해서. 그게 최고의 투자고 그 다음에 남는 잉여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서 이 10년의 2배를 이겨낼까?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러면 2배 이상을 훨씬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은 근데 보면 이렇더라고요. 부자 되는 방법이 1번이 남들보다 더 많이 번다고 2번이 잃지 않는다래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잃지만 않아도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네. 더 버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잃지 않는 건 쉬운,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1번보다는 쉽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지할 수만 있어도 부자가 결국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100억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예, 예를 들어 그 유지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10년에 2배씩 집값이 올라요. 그럼 20억 되고 40억 되고 근데 40억이 된 집이 그때 가보면 옛날에 10억 정도의 가치일 뿐이에요. 왜냐면 짜장면도 4배 비싸져 있을 거고 우리가 먹고 쓰는 게 다 4배씩 비싸져 있을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만 돼도 남들은 잃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는 저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거든요. 전 지구상에서 1% 안에 들면 부자. 그 얘기는 앞에서 1% 안에 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선 2번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 1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팽창의 개념을 우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10년에 2배 이상 벌자, 2배 이상 자산을 늘리자.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